네, 안녕하세요. 20강 상식과는 다른 제안의 원리 시간입니다. 타파해야 될 제안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퀴즈를 내볼게요. 네. 첫 번째, 네. 제안서나 PT는 형식일 뿐 영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땡. X. 이렇게 해야지. 네네, X. 다시. 제안서나 PT는 형식일 뿐 영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노. 예. 네. 우리 업계는 가격이 전부다. 노. 추가 제안은 적절할수록 좋다. 적절할수록 좋다. 예, 맞습니다. 예. 입찰 제한 방식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한번 첫 번째 오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안서나 PT는 형식일 뿐 영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무리 입찰 제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직 영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 영업을 말하는 거겠죠. 이 관계 영업이 아직은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빙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전 영업이 또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 속에서는 되게 혼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이나 네네. 혹은 그 관계 영업이 먹히는 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봐요. 한국에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 다음에 하이엔드 마켓, 가치를 파는 산업일수록 사실은 관계보다는 우리가 더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하면 수주가 되더라.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정이 이렇게 유연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 그 평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두 업체의 경쟁 PT를 했는데 한 업체에게 10점을 더 줬어요. 왜요? 제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제가 편견 없이 두 제안을 듣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업체가 반드시 돼야겠다. 이 업체는 하면 반드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점 차이를 줄 만큼 거기는 사전 영업이 불가능하죠. 첫 번째는 사전 영업을 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컨설팅 회사 선정하는 거니까 그때 제가 규모가 한 6억짜리 프로젝트예요. 컨설팅 회사는 6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영업대표 찾아서 골프 치고 이러기에는 크지가 않고, 두 번째는 평가위원이 누가 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조달 평가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안을 잘하면 100% 수주가 되는 거예요. 제안이 100%예요. 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져본 적이 있어요. 고객이 수주 제안 관련 교육을 의뢰를 했어요. 너무 웃겨요. 이런 더운 여름이었는데 저희는 완전 드레스업 해가지고요. 남자 4명이 정장 입고요. 우리 여사원 하나 또 정장 입고 5명이 다 갔어요. 우리 교재나 져서 이만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또 프리젠테이션을 잘하잖아요. 그래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30대 초반의 여성이 깜짝 놀랐어요. 8월 달인데 왜 여성들 소매 없는 옷 있잖아요. 나시. 민소매 옷에다가 슬리퍼 신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PT를 하러 온 거예요. 우리 5명은 정장을 입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준비해서 너무 멋진 PT를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질 거라고는 1%도 졌어요. 그분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이분은 작년에 그 사업을 해봤어요. 이 사업에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요, 사람들이 2시간씩 참여하기 때문에 20시간의 전체 완결성도 필요하지만
2시간만 참석해도 소주제가 딱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주에 2시간씩 하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구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20시간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작년에 해봤으니까 네네. 20시간 제한을 2시간 단위로 완결 구조를 갖춘 소주제를 분명히 하니까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이게 더 편리하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때 느꼈지만 네네. 제안은요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안서의 편집도 외양이에요. 우리가 제안서가 좀 투박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제안하는 솔루션이 더 가치로운 거예요. 가치롭다는 건 그 고객의 니즈에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가 졌죠. 거기서도 제안 뭐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커넥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그분이 더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117쪽 아래쪽인데요. 우리 업계는 가격이 전부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스플릿 컨텐츠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업계마다 적용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벌써 입사한 지 1년이 돼 가는데 여기서 여러 제안서를 이제 접해 보다 보니까 뭔가 이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느낀 거랑 똑같이 느끼신 분이 여기 책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남겨주신 게 여기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의 아래쪽인데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서버를 판매하는 IT 기업의 영업 담당자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서버를 판매합니다. 서버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 회사나 경쟁사나 똑같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들이 뻔하거든요. 브랜드까지 정해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격이 전부라고 늘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가격이 전부가 아니구나. 고객의 사업적인 이슈를 알아내고 이를 해결해줄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안할 수도 있겠구나. 고객이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접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피플리에서도 이런 제안서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정말 일찍부터 가치 제안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영업왕이 되셨는지 혹시 알수 있어요? 이분이요? 네네네.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군요. 잘했겠죠. 뭐. 근데 이런 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사례를 들었는데 전선회사에 갔더니 네. 그 당시에 그분은 미국 지사장인데 이분만 유독 마진이 많이 남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네. 이분은 이미 가치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선을 그냥 파는 경우는 없고 네네. 고객이 이 전선을 왜 구매하는지를 알아봐요. 그러면 사실은 전선을 사는 데는 사업의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 대체로 이제 미국의 전력소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주 정부들이 그걸 구매를 하는데 구매할 때마다 용도가 다 다른데 거기에 그 용도에 필요한 부가가치를 붙여서 파는 아주 유사한 거죠. 네네. 근데 진짜로 그 다음에 갔더니 그분은 임원이 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파는 방식을 구성원들이 표준으로 갖고 싶게 하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리더십을 줬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인데요. 추가 제한은 많을수록 좋다. 추가 제한이랑 고객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세일즈 조직이 자발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추가 제한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좀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마음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과유불급일 수도 있지만 뭐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왜 이게 굳이 가유불급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뭐 선이 명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기준은 뭐냐면 고객의 가치 같아요. 지금 핸드폰 용량이 얼마예요? 128기가. 네. 저는 512기가거든.
예. 아마 제가 이 다음에 구매를 할 때는 이제 1테라가 넘어갈 거예요. 네네. 근데 어마어마하죠. 핸드폰이 1테라가 그쵸, 넘어가요. 맞아요. 예, 처음에는 저는 이 용량이 전혀 저 구매 니즈하고 안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 핸드폰이 용량이 차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그 당시만 해도 클라우드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네네. 그러니까는 이 핸드폰 용량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네. 기왕이면 이제 충분한 용량이 중요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사실 노트북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1테라짜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1테라짜리 핸드폰은 전혀 고객의 가치에 기여하지 않고 가격만 높이는 요소였죠. 근데 지금 이미 네. 우리는 그 높은 용량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나한테 가치를 줬고 네. 어떤 때는 오버스펙이었죠. 네네. 오버스펙은 고객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 스펙이 네.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느냐 아니면 이 스펙이 제한에 초점을 흐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추가 제한의 개수가 많다고 수주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추가로 제한하는 게 얼마나 고객의 가치를 높이느냐 이걸 가지고 추가 제한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기준. 추가 제한에 고객의 가치에 기여하는 추가 제한은 다다익선이고 그렇지 않은 제한은 과유불급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억지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안서가 중요해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안서가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사전 영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사후에 일어나는 제안서나 PT는 굉장히 제한된 영향력이 있겠다. 별로 형식적이겠다. 요식행위겠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사전 영업이 중요하다 이 말은 얘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위험해요. 자, 봐요. 올림픽 이런 게 네.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세요? 올림픽 도시 선정하잖아요. 아. 우리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에, 했잖아요. 에, 에, 그거 에. 어떻게 선정돼요? 그것도 프레젠테이션 하지 맞아요. 않아요? 네, 김연아 선수 프레젠테이션 맞아요. 되게 유명하죠. 네. 네. 몇 번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거 물어볼지 몰랐죠. 네네. 제가 그 수주하고 네. 평창이 수주를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잖아요. 한국이. 네네. 그 책을 쓴 작가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나승현 씨라고. 네네네. 저는 요즘도 영어 공부 매일 그분이 하는 걸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나승현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네. 너무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프리젠테이션을 10번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쟁자가 뮌헨이라고요. 카타르나 비트라는 그분 별명이 뭐냐면 피겨의 여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스타죠. 독일의 스타입니다. 네네네. 그분이 IOC 위원장. 굉장히 유명 인사였고요. 여기는 이제 김연아가 있었지. 근데 놀라운 건 9번째까지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그 역전한 게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발표자가 8명인가? 10명인가? 좌우간 발표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우리나라는 처음에 나온 분이 이 나승현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PT를 100% 다 참석해서 IOC 위원들이 제일 잘 아는 분이었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안 알려졌지만 네네. 근데 독일은 첫 번째가 누가 나왔냐면 카타르나 비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PT가 맥이 빠졌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중간에 5번째인가에 네. 김연아가 나오고 나승현이라는 여성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집중 조명을 받았고 네. 마지막에 그 당시에 한국 IOC 위원장이 나와서 신뢰로운 약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역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의하면 실사도 5번인가 우리 입찰 제안에서도 실사가 있어요. 현장에 평가위원들이 직접 가보는 거예요. 제품을 확인하고. 네네네. 그래서 IOC 위원들이 왜 뉴스에 보면 이렇게 평창에 오고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걸 좌우간 여러 번 하더라고.
그리고 PT도 10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고객들은 사업이 중요할수록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서나 PT를 형식적으로 하다가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